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윤솔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억울하고 화가 나는 순간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일을 하고도 이 약속된 임금을 받지 못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겪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이 절반 가까운 직장인들이 이런 임금 체불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요즘 경기 상황이 안 좋아서일까요? 임금 체불 진짜 너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난해 대비 또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연간 임금 체불액을 한번 살펴보면요. 매년 1조 3천에서 4천억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이 지난 14일 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상반기 임금 체불 규모가 8,231억 5,600만 원으로 이 3년간 상반기 수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네. 만약에 이 하반기까지 집계를 한다면 지난해보다 더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우리 정말 다 월급날만 바라보면서 일을 하는 건데 이렇게 일하고 난 뒤에 임금을 못 받는다는 것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소갈이하는 직장인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직장갑질 119에서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직장인 절반에 가까운 43.7%가 임금 체불을 경험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임금 체불 문제의 심각성이 어떤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는 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66%에 달했고요. 그런데 이런 임금 체불 역시 일터에서 가장 약자에게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일터에서 약자라고 하면 아무래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임금 체불을 더 많이 겪고 있다, 이런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이번 조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비정규직과 생산직일수록 임금 체불에 취약한 상황이었습니다. 임금 체불을 경험한 비정규직의 비율은 정규직보다 또 생산직은 사무직보다 각각 10%가량 높았습니다. 체불된 임금을 항목별로도 한번 살펴보면요. 근간이 되는 이 기본급에 대한 체불이 30.2%로 가장 많았고요. 다음으로는 퇴직금, 또 연장과 야간 휴일 근무 수당 등이 해당이 됐습니다. 네, 문제는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비정규직이라면 이게 속이 타들어가도 제대로 항의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절반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을 겪었지만 제대로 대응을 하긴 어려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임금 체불을 겪었던 응답자 중 절반 정도는 회사에 지급을 요청했다는 게 이 전부였는데요. 체불 기간이 길어진다고 해도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신고를 했다는 응답은 24.3%에 그쳤습니다. 오히려 부당한 임금 체불을 겪고서도 회사를 그만두거나 임금 체불을 모르는 척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한 경우도 20% 가까이 됐습니다. 네, 해결하지 못한 채 소갈이만 하고 오히려 손해만 보고 회사를 떠난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닐 텐데 어떤 속사정이 가장 클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 노동자들이 근본적인 해결이 될 거다라는 이 기대감이 별로 높지 않았습니다. 네. 임금 체불에 대응하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인 43.5%는 어차피 대응을 해도 이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라고 답했습니다. 또 근소한 차이로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 항의하지 못했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대응하지 못했다는 답변의 비율이 정규직보다 무려 7배 이상 높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항의를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이런 뜻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임금 체불 발생 이후에는 이 노동자 10명 중 7명이 사업주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봤는데요. 사업주가 지급 능력이 없어서 택한 사람의 3배 수준이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임금 체불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안 중에 하나는 제대로 된 처벌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이 처벌도 처벌이지만 이 무엇보다 노동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걸로 반의사 불벌죄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 반의사 불벌죄라는 건 피해자가 합의해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면 가해자를 기소할 수 없는 유형의 범죄들을 말하는데요. 애초 이 피해자의 주도권을 줘서 밀린 임금을 조속히 받을 수 있게 하려고 도입된 거였지만 갈수록 가해자에 대한 면죄부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직장갑질 119는 이 임금 체불을 저지른 사용자가 되레 체불 임금 중에 일부만 받겠다고 하면 돈을 빨리 주겠다라는 합의안들을 노동자에게 제시하고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이 피해자들이 수용하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현실들을 지적했습니다. 네, 또 다른 대책으로는 또 어떤 방안이 꼽혔을까요? 네, 이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일도 함께 필요하다고 봤고요. 체불임금 지연이자 확대 도입 등 이런 답변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국가가 사업주 대신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도 확대해달라, 이런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는 있지만 이게 효과는 없다, 이런 뜻이네요. 네, 고용노동부도 지난달 법무부와 합동으로 임금체불 근절 담화문을 발표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전국적인 기획 감독 필요하지만 지속할 수 없는 임시대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엄한 처벌이 꼭 뒤따라야 한다, 이런 조언을 하기도 하는데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자에게는 실질적인 처벌과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컷 이슈 어떤 소식일까요? 네, 올해 세수 펑크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무려 59조 원에 달하는데요. 경기가 생각보다 좋지 않은 탓이 가장 큽니다. 게다가 기업이 내는 법인세나 부동산 같은 자산을 팔 때 내는 세금인 양도소득세가 큰 폭으로 줄어든 영향이 큽니다. 그런데 이런 세금이 덜 거칠 동안 직장인 월급에서 꼬박꼬박 나가는 근로소득세가 오히려 늘어났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역시 모두가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직장인들의 세부담만 늘어난 거네요. 네, 구체적으로 좀 따져보면요. 올해 7월까지 거친 근로소득세는 37조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1,000억 원가량 늘었는데요. 반면 다른 세목들은 반대입니다. 법인세는 36%, 양도소득세는 53% 줄었고 부가세 등 대부분의 세목이 큰 폭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근로소득세 규모만 나 홀로 커진 거죠. 이 7월 한 달만 따져봐도 근로소득세 규모가 지난해와 비교해 2천억 원이나 늘어난 건데요. 만약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말 근로소득세는 지난해보다 1조 원 이상 증가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네, 이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직장인만 봄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정부는 이 기업 실적과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규모가 줄었고 이 코로나 거리두기가 풀린 뒤 취업자가 늘고 급여는 오르면서 이 근로소득세가 더 거친 거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직장인들의 불만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가 크게 뛰어서 오히려 직장인들의 월급 봉투는 얇아지고 지갑은 쪼그라들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올해 상반기 실질 임금이 지난해보다 1.5% 감소했고요. 여기에다가 세금, 보험료 등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소비 지출은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8.3% 증가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임금 체불은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고 사업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그런데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건 심각한 문제인데요.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윤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